네, 안녕하십니까. 2021년 8월 13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엄청난 일이 생겼네요. 지금, 일단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에서 8천억, 지금, 현물에서 2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. 근데 이 2조 6천억이 삼성전자의 금액이 2조 3천억. 삼성전자를 2조 3천억 팔고, 지금 하이닉스를 한 2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뭐 2조 5천억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시장에다가 내다 놓은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3일 연속 거의 5조, 6조에 가까운데 여기서 삼성전자만 거의 2조, 3, 4조, 5조, 예, 거의 5조 3천억 정도 팔았으니까요. 그렇죠? 예. 5조 물량. 엄청난 물량인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도하는 이런 경우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산 적도 없고요. 작년 올 초 이제 급등 나올 때도 올라가긴 했으나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최고로 이제 거래가 터졌을 때가 거래량을 보시면 요쯤 되는데요. 9만원 찍을 때였죠. 네. 이때 거래량이 요건가요? 네, 9만원 찍을 때 9천만 주. 이때 9천만 주 터지고 5,900만 주. 이 이틀 동안 거의 5천만 주 정도 터졌거든요. 9천만 주 최고 찍고 그때도 뭔가 이 물량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이 막 미친 듯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격이 툭툭툭툭 올라가 버렸거든요. 근데 오늘 거래량이 6천만 주 터졌어. 그때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이 터졌죠. 9천만 주 이상 6천만 주 터지고 그 중에서 금액적으로 2조 3천억 매도 나왔고, 이게 좀 뭔가 좀 그 중에 절반이 3천만 주가 순매도였거든요. 이때는 이때는 오히려 개인이 1,800만 주 샀고 그러고 나서 500만 주 기간이 이제 던졌는데 오늘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수급적으로 정말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게 왜 이럴까? 테이퍼링인가? 미리 출구 전략인가? 돈을 들고 좀 나가려고 하나?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팔고 뭐 지금 본국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가?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뭐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 거지?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를 팔았으니까 이제 이 물량이 환전해서 나간다는 거거든요. 이때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 드렸지만 240을 돌파하고 환율을 장난을 치려고 환으로 수익 내려고 이러는 것인가?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.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이러는 것인가? 선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가? 선물이 빠지면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엄청나게 투자한 것도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해봤습니다. 선물 시장을 봤을 때 그럼 선물을 왕창 매도한 거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럼 공매도를 하냐? 공매도도 안 해요. 보시면 삼성전자 공매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실적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지금 뭐 180만 주니까 3천만 주 팔았으면 어제 3천만 주로 공매도를 샀으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. 그럼 공매도도 아니에요. 어렵죠. 지금 그 반도체 디램 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삼성전자가? 그럼 반도체 디램 값이 과거엔 뭐 오르락내리락 안 했냐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의 어떤 이 거래 양상이 정말 저도 해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각종 뉴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발단은 JP 모간인데 맞나요? 모간 스탠리 죄송합니다. 모간 스탠리인데 그 모간 스탠리가 보고서 안 냈다고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다 메릴린치, CLSA, 뭐 호주고 뭐 맥쿼리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다 판다고요?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럼 국내 증권사들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연기금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연기금은 팔았냐라고 또 봤을 때 연기금은 또 그렇게 많이 안 팔았습니다. 뭐 30만 주 그렇잖아요. 오늘 30만 주, 60만 주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연기금 다 팔아야지. 은행은 또 왜 사는데 기타 금융, 기타 법인은 왜 사냐 이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가 다
하락으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. 정말 오늘 이 며칠간의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은 정말 저도 보기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이때 그리고 또 이때 움직임이 삼성전자 이제 다시 시작해서 다시 고점 돌파하는 흐름. 근데 이재용 출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다 겹쳤죠. 그렇죠? 이재용 출소에 이거 이재용 리스크인가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럼 하이닉스는 또 왜 빠지냐 이거죠. 만약 이재용 리스크였으면 하이닉스는 왜 빠지냐 이거죠. 그나마 다행히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거치고 조금 진정을 하는 모습이 그나마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도 조금 진정됐거든요. 그렇다고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그렇죠? 항생지수, 뭐 뭐 지금 중국 규제 이후에 뭐 문제가 있으니 그건 아닙니다. 전세계 글로벌 지수가 폭락하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 또 마찬가지 대만 반도체에서는 폭락했냐?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. 미치는 거죠 지금. 그렇죠? 여러분도 정신이 좀 혼미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뭔가 작전이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TSMC 대만 반도체 회사도 가격 조정이 없어요. 그렇죠? 하이닉스도 오늘 멈췄어. 근데 삼성전자 오늘 팬다고? 현금이 출기인가?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출금해 나갈 거면 미리 팔았어야지.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3천만 줄 파냐는 거죠.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정말 뭐라고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팔면 되는데 이제서 판다고? 그것도 이상하거든요. 지금 거의 뭐 6천만 주, 거의 7천만 주 가까이 이제 매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시장을 봤을 때 수급적인 이런 불균형은 회복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과거에도 뭐 국부 펀드, 뭐 사우디 펀드, 뭐 아랍 펀드, 뭐 일본 펀드, 미국 펀드, 뭐 유럽 펀드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를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 가치인 기업의 어떤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회복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좀 약간 의구심이 되는 부분은 이게 왜 올라왔냐였거든요. 그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. 제가 이걸 삼성전자를 자문해서 한 5만원 언더에서 매집을 해서 한 6만원대 수익 실현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15에서 한 20%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또 떨어지면 또 사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. 떨어지면 뭐 삼성전자가 워낙 비중도 크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쉽게 못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막 급등을 했습니다. 애플카 나오고 뭐 현대차 뭐 2차전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반도체 시장 뭐 전 세계 주시장이 급등하면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각도가 너무 컸던 거죠. 왜 몰랐습니다 저도. 그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3,000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거든요.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. 이 모양이.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3,000이거든요. 문제는 3,170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지수의 어떤 움직임과 어떤 그런 것들, 외국인들이 노리는 국내 환율, 원 달러 환율 장난, 환율 가지고 노는 거, 그다음에 삼성전자, 이 모든 것들이 좀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. 저는 좀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일단 좀 조정은 멈췄고 지금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7만원과 6만원 요 구간 정도까지 많이 떨어진다면 정말 패닉스러울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7만원을 마지노선으로 뭐 거의 더 이상 이제 떨어지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서 이제 요 물량이 좀 있거든요. 요때 지지선이 좀 있으니까 한 7만원 정도까지 뭐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거기 이상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게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진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뭔가 삼성전자의 어떤 폭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가 좀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.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계속 반복적인 것 같지만 어떤 뭐 금값 뭐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 게 없거든요. 금도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. 이런 현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.
너무 뭐 우려할 필요도 없고, 그렇다고 무조건 괜찮아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답일 것 같네요. 예. 미스터 마켓이라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성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이성적이기도 합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비이성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, 지금도 심리학책을 좀 읽고 있는데 A형, B형, AB형, O형의 기본적인 막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정말 A형은 다 소심한가요? 그렇진 않거든요. 그럼 O형은 죄송합니다. A형은 뭐 다 소심한가요? 아니죠. O형은 뭐 대범하고, 뭐 AB형은 뭐 예측불가고, 굉장히 예능에 특출하고, 이런 기본적인 게 있지만,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특징이 맞을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A형인데 엄청 대범하고 뭐 활달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고 뭐 교류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너 A형이었어?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. 마찬가지가 아닐까. 이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, 삼성전자라는 곳이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포트 쓸 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거죠. 정말 이렇게까지 되겠구나. 자기네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행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이성적인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 생긴 어떤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해프닝도 있고 급등 해프닝도 있고 급락 해프닝도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업 가치,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근데 그 정확한 타이밍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. 저도 뭐 한 7만원 정도 선이 오면 뭐 기술적으로 이런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. 과거에 이제 그 홍콩 시장에 뭐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. 갑자기 너 왜 그래?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규제를 한다고? 너 왜 그랬지?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었는데 진짜 홍콩 텐센트 홀딩스가 미친듯이 급락을 했죠. 예.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더 급락했습니다. 예. 예. 텐센트 홀딩스가 얼마인가 볼까요? 왜 텐센트 홀딩스 잘하고 있는데, 그렇죠. 너무나도 훌륭한 기업이, 너무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런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.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곳이 주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